3번 질문한 사람 누구였어? 네. 숫자 4개가 등차 수열이래. 그럼 어떻게 두고 풀어야 돼? 응. 뭐야? 왜?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두고 푸나요? 응. 그렇게 두고 푸는 이유는? 더했을 때 D가 사라지니까. 그럼 지금 얘는 4개 더해서 4개가 등차 그랬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다 더해서 D가 사라지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약간 불편하지만 하나를 A-3D, 하나를 A-D, 또 하나를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이렇게 둘 수밖에 없다고. 그지?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실제로 공차는 D가 아니라 2D라는 거. 이거 정도를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점 X좌표 4개가 이렇게 4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보면 이 2차 곡선 대칭축이 어디야? 딱 X는 0이잖아요. Y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라고? 빵이라고. 그치? 다 더해서 빵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A, 4A가 빵이다. 그런 소리가 될 거니까. 실제로 요점 X좌표가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D, 여기 D, 여기 3D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였는데 d 넣은 거랑 마이너스 d 넣은 게 같은 값인 건 당연한 거야. 대칭축이 0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d 넣은 거랑 3d 넣은 거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죠. 꼬라지를 보아하니 d 넣은 건 밑에 거 접어 올린 거야.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값 안에 x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d를 집어넣은 d제곱 마이너스 9는 원래 어디 있었을 거라고? 여기 있었을 거라고. 접어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 놓은 거고요. 3d는 원래 위에 있었던 녀석이야. 절대값이랑 상관없이. 3d 집어넣으면 9d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요.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D 찾으시면 되네요. 뭐 제곱이기 때문에 뿔마로 나오긴 할 텐데 뭐 뿔마 상관없지 뭐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D를 찾아보시면 되고 구하라고 한 건 상수 K 이 찾으래요. 이거 자체가 그냥 K인 거잖아. 맞죠? 4번은 요거는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 이거는 점화식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그냥 AN을 보자마자 찾으려고 하면 잘 왜? 뭐? 그러세요. 드디어 타협하는군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A가 여기 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B1이라는 점한테 갈 거래.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 있나요? A에서 B1으로 가는 최단거리 경우 몇 가지 있어? 뭐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B2는 어디 있냐면 이쪽 편으로 가서 또 이번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B2. 근데 이제 A에서 B2로 갈 건데 생각해보면 B1을 거쳐서 B2한테 갈 수도 있고 B1을 거치지 않고 B2한테 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버리면 B1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B2한테 가긴 가는데 얘를 거쳐가는 경우랑 거쳐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나누냐면 B1을 거쳐가면 무조건 B2를 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B1을 거쳐서 가는 경우는 B1에서 B2까지 가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A2라는 건 즉 B2한테 가는 경우의 수는 B1한테 가는 경우의 수에다가 몇 가지가 추가될 거냐면 일단 와서 이리로 틀어버리면 무조건 B1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리로 틀지 않고요. 여기서 직진해야 돼. 그리고 나서 B2한테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세 가지 경우가 더 있다고요. 뭐 내려오면 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더 더해서 A2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 뒤로
B3도 또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B3한테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 B2에서 B3를 가는 경우가 있고 B2를 거치지 않고 B3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A3이라는 건 일단 B2를 거쳐가는 거. B2를 거치면 무조건 B3까지는 한 가지밖에 없고 거기에 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직진해서 가든지 하나 여기서 요거 꺾어버리든지 여기서 이렇게 꺾든지 해서 세 가지가 더 추가된다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뒤에는 어때요? 다시 안 봐도 되죠? 왜? 아니, 지금 B1에서 B2 가는 거나 B3에서 B4 가는 거나 늘어나는 개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은 그림을 계속 이어붙이는 거니까. 그걸 보니까 어때요? 무슨 수열이더라? 등차 수열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 해보니까 아하,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3도 하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3도 하고 네 번째 항은 어차피 얘랑 똑같을 거니까 결국 A라는 수열은 공차가 3인 초항이 4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네요. 그죠? 가면서 질문 안 했지만 몇 개 보자면 5번은 그냥 찾으시면 돼요. 약간 좀 귀찮은 노가다이긴 한데 그죠? 첫 번째로 출발하는 데가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 보고 찾으시면 되고 6번도 그냥 해보면 되는데 6번의 디귿만 좀 보자면 디귿에서 뭐래요? TEN 이란 녀석이 등차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등차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 어떤 수열이 등차인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다 구해본다? 다 구할 수는 없잖아. 등차인지 어떻게 확인해? 이거 찾으면 되죠. 요거 n 더하기 1 집어넣은 거고 n 집어넣은 거고 얘네 둘이 뺐더니 n이 없어졌어. 그냥 일정한 숫자야. 그렇다면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치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서 숫자 나오면 등차 수열이야 라고 우리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ten 더하기 2에서 ten을 뺐는데 숫자만 남아. 그 말은 ten이라는 녀석 자체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지? 그 등차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점화식에서 했던 그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했던 그 점화식 만들어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머릿속에 좀 넣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7번하고 8번은 등차 수열의 합 이야기인데 찍지 말라고 해줘 그냥. 7번하고 8번은 등차 합 이야기인데 등차가 어떻게 구하죠? 등차 수열의 합은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는 거. 그지?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눈다는 건 뭘 찾는 거다? 평균 찾는 거다. 어디가 있어? 어디 갔어? 어디야 어디? 어느 바다? 어디서 수영 중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 평균 찾으라고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9번도 마찬가지. 이거 지금 보시면 처음 4개 합, 뒤에 4개 합 이런 거 나와 있고 전체 합을 물어보는 거야. 등차 중앙의 성질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재미없으면 쭉쭉 넘어갈까요? 뭐 하라고 이제? 14번. 14번 가세요. 13번도 보시면 13번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A 수열 등비 수열이고요. B 수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한대요. 그 B라는 수열이 A 수열에 로그 달았어. B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죠? 등비에 로그를 달면 등차 되는 거잖아. 지수식이 1차식으로 바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조건, 나조건 다 지금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14번. 귀찮아서 하는 거지. y는
a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대요. a가 0보다 크대요.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p1이라는 녀석은 x1, ax1의 제곱 이렇게 생겼고 pn 더하기 1이라는 점은 pn이라는 점이 있대.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 y는 마이너스 axnx 요거랑 y는 ax 제곱이 만나는 점 중에서 pn이 아닌 점이다. 예요. 그럼 요 직선이랑 요 곡선이랑 둘이 만난다. 그 얘기잖아. 만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럼 갖다 놓고 방정식 만들어야죠. 그죠? 그럼 얘랑 둘이 같아요. 우변 다 넘기면 ax 제곱 더하기 axnx 빼기 2axn의 제곱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약분 다 되겠다. 그죠? a 다 날리고 보면 x제곱 더하기 xnx 빼기 2xn의 제곱는 0 이렇게 생겼고 인수분해 되네. 이렇게요. 그지? 그러니까 x는 xn이던가 마이너스 2xn이다 그 얘기인데 당연히 xn 더하기는 누구겠어? 이거 아닐 거 아니야. 누구란 얘기야? 이거란 이야기지. 그지? xn 더하기 1이라는 건 아하 마이너스 2xn이구나 라는 거고 그러니까 써놓고 나서 보니 xn은 뭐다?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다. 그런 얘기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1이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공비 9개 더 곱하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되죠? 아직도 안 왔어? 왔어? 다음 15번은 첫 번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2의 10분의 1제곱이래요. A가 뭐라고? 15번.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제 로그 AN의 소수 부분을 BN이라고 할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B1부터 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B1, B2, B3 요 녀석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된대. 뭐 당연하지. 로그 쉬운 거니까. 그죠? 아예 요 녀석 자체가 등차 수열일 거고 뭐 그거의 소수 부분이니까 정수 부분 뜯어낸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의 소수 부분도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될 텐데 K번째 항까지는 순서대로 가거든요. 근데 K번째 항을 지나가서 K 플러스 1은 어때? 거기다 갑자기 더하기 1을 해야 등차 수열이 된대. B1, B2 이거 다 등차야. BK까지도 등차인데 BK 플러스 1은 등차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1을 더 더해줘야 등차 수열이 된대요. 근데 B라는 녀석이 원래 뭐였냐면 누군가의 소수 부분이었다고. 아주 작은 소수 부분도 출발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을 더한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BK 플러스 1부터는 정수 부분이 하나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0.1, 0.2, 0.4, 0.5, 0.6, 0.7, 0.8, 0.9 다음에 1이 아니라 0으로 바뀔 거잖아. 그 타이밍이 여기 있다 그런 소리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수 부분이라는 거 우리 보통 석연치 않지만 식으로 우리 상용로그 할 때 많이 나타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로그 AN에서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을 빼가지고 소수 부분을 표시했는데 그지? B1이라는 건 그러니까 로그 A1에서 가우스 로그 A1을 뺀 거야. 이게 B1이야. B2라는 건 로그 A2에서 가우스 로그 A2를 뺀 거야. 그런데 로그 A1, 로그 A2 얘네들 각자는 원래 등차 수열이었다고. 그런데 이거랑 이것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건 얘랑 얘가 같다는 뜻이에요. 로그 A1의 가우스 씌운 거, 로그 A2의 가우스 씌운 건 같다고. 근데 이게 이런 패턴대로 오다가 로그 AK에서
가우스 로그 AK까지는 괜찮은데 로그 AK 플러스 1에서 가우스 로그 AK 플러스 1을 빼버리면 안 된다고. 여기에 1을 더 더해야 등차가 된다고. 왜? 얘가 1 크다고. 얘네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우스의 값이 다 똑같다는 거야. 정수 부분이 똑같다는 이야기고 K 플러스 1부터는 정수 부분이 하나 커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언제 커질 거냐? 뭐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상용 로그고 마지막에 보면 로그 2의 값 나와 있으니까 자릿수 바뀌는 순간이 언제인지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산수 해보시면 답이 찾아질 것이고요. 16번은 뭐요? 왜? 뭐가 문제예요? 기억은 괜찮죠? 기억은 F8이 4냐고 물어봤거든? 제일 작은 원소가 8이냐고 물어본 거니까 8은 무조건 데려가야 되고요. 1에서 7까지는 버려야 되고요. 쓰냐 마냐는 9, 10 그거 두 개만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의 제곱이잖아. 부분집합의 개수 세세요나 마찬가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4가 맞죠. 같은 원리로 니은 보시면 우리가 기억에 F8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얘는 1에서부터 7까지는 안 데려갈 거고 8은 꼭 데려갈 거고 9나 10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의 수가 2의 제곱까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비교하기 위해서 F7 같은 거 비교해 보면 제일 작은 원소로 7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본 거니까 1에서부터 6까지는 데려가면 안 되고요. 7은 무조건 데려가야 돼. 그러면 8하고 9하고 10 요거 3개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 8개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작아져요. 쓸 수 없는 애들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리고 디귿은 F13579를 더해보래요. F1은 이거는 1을 데려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F3이면 1, 2는 안 데려가고 3은 무조건 데려가니까 4에서 10까지 이렇게 생겼다. F5는 5는 데려가고 6부터 10으로 만들 거고요. F7이랑 F9도 같은 패턴으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뭐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실제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해 보셔도 되고 그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 저 뒤로 없어? 없다고? 안 했다고? 없다고? 안 했다고? 그러면 18번 볼까요? 18번 아직 안 본 사람 보세요. 18번 보면 이제 이것도 옛날에 우리 개차 수열이라는 걸 대놓고 배울 때 그때는 아주 나올 만한 좋은 문제인데 요즘은 그거 잘 안 나와가지고 좀 거시기하다만 그래도 아는 게 좋으니까 접었거든요. 접었다 펼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원래 커다란 정사각형에서 한 번 접었다 펼칠 거야. 그럼 접힌 자국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접힐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은 약간 복잡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자국이 없어지지 않죠. 여기에 무언가 추가되는 거잖아. 그죠? 그 전에 있던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야. 이걸 몇 번을 시행하든 한 번 접은 거에서 두 번 접고 두 번 접은 거에서 세 번 접는 거거든. 접혀있는 자국 그대로 해서 추가가 될 건데 그 추가되는 게 계속 일정하진 않아요. 일정한 길이가 추가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랜덤하게 막 추가되는 게 아니야. 추가되는 길이 접힌 자국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게 개차 수열이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아차리는 게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1 찾고 A2 찾고 A3 찾고 A4를 찾아서 아 이거 찾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사이에 보니까 뭔가 규칙이 있네? 이렇게 가면 약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답을 찾으면 좋지만 사실은 얘는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포인트다. 그런 이야기고 어쨌든 이게 최초의 상태고 한 변의 길이가 처음엔 2였으니까 요게 한 번 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길이는 1이었을 거기 때문에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그래서 한 번 시행했을 땐 4 루트 2만큼 생겼을 거예요. 그지?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각형이 이거잖아. 한 번 접은 상태가 여기거든요. 새로 접는 거 물어보는 거야. 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루트 2인 상태가 돼 있죠. 한 번씩 이렇게 접은 거야, 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접는 거 또 접는 거잖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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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접어요. 그럼 접힌 요 선의 길이는 얼마야? 그죠?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접힌 선분의 길이가 몇 개 있냐면 4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내가 한 번 접은 거잖아. 몇 겹이야? 2겹이야. 접힌 길이 자체는 내가 눈으로 보기엔 4인데 이게 2겹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늘어나는 건 얼마큼 늘어났을 거냐면 8만큼 늘어났을 텐데 그 8이 늘어난다는 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실제로 한 선분의 길이는 4 루트 2에 비해서 루트 2분의 1배만큼 되는 거지. 이게 둘레의 길이거든요. 원래 둘레가 4 루트 2였어. 4가 됐다고. 각 변이 루트 2분의 1배 되니까. 그런데 겹이 2배가 된 거라고요. 요만큼이 늘어나서 A2가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소리예요. A2가 얼마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A2에서 A3를 갈 때 보면 요만한 녀석일 거 아니야. 요거 한 변의 길이가 1인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요렇게 접을 거예요. 그럼 요거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일 거고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루트 2분의 4니까 이제 2루트 2가 되었을 텐데 그 2루트 2가 몇 겹 있는 거예요? 4겹 있는 거예요. 한 선분의 길이 자체는 최초가 4루트 2였는데 거기에 루트 2분의 1이 2번 곱해지겠죠. 이게 지금 사각형 하나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몇 겹 됐다고? 4겹 됐다고요. 다시. 표정들이 별로네. 접었다 펼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접히는 길이를 먼저 생각해 보면 접히는 길이 한 번씩 시행이 될 때마다 정사각형의 선분의 길이 자체가 루트 2분의 1배씩 되잖아요. 그지? 모서리들을 접는 거니까 처음에 2였던 게 루트 2가 되고 루트 2였던 게 1이 되고 1이었던 게 루트 2분의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둘레 자체는 루트 2분의 1배씩 되어 갈 거예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근데 문제는 자르는 게 아니고 접은 거기 때문에 몇 겹씩 늘어난다는 거야. 처음에 한 겹이었던 건 이렇게 qui퉁이를 접으면 2겹이 됐겠지. 그 2겹짜리를 또 접으면 4겹이 됐을 거라고. 그 4겹짜리를 또 접으면 8겹이 될 거라는 거야. 겹은 2배씩 될 거라는 거예요. 선분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배씩 될 건데 겹이 2배씩 되어 갈 거니까 최종적으로 그걸 다 펼쳐보면 새로 만들어진 접힌 자국은 루트 2배씩 될 거다라는 거야. 루트 2분의 1배에 2를 곱할 거니까. 길이는 루트 2분의 1로 줄어들지만 루트 2분의 1배로 줄어들지만 개수가 2배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공비가 루트 2인 등비 수열들을 계속 더하고 있구나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아흥? 별로야? 그래서 이거 다시 말하지만 A1, A2, A3, A4를 찾아서 그 사이사이를 찾거나 하는 것은 약간 고생스러운 길이고요. 이게
계속 무언가 추가되는 게 일정한 게 추가되는구나.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얘네들 나름대로가 또 등비수열이거든요. 이거가.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겼으니까 뭐 땡큐 이러고 말 건데 사실은 요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녀석이 누가 되는지를 찾는 거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 문제 풀 때 맨 앞에 이야기했지만 어디서 눈치를 채야 되냐면 n번째 시행했을 때 그 자국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 한 번 더 시행하면 접힌 자국이 추가되는 거야. 이전 게 그대로 있고 거기에 무언가 추가가 돼서 다음 게 만들어지는데 또 추가가 돼서 다음 게 만들어지는데 그 추가되는 게 랜덤한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계속 같은 방법으로 접는 중이잖아요. 그지? 계속 같은 방법으로 접고 있다는 건 값이 같지 않을지언정 그 값에 어떤 규칙은 존재할 거라는 거야. 어떤 규칙이 있는 숫자들을 더해서 다음 항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이 규칙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또 봐. 또 봐. 그리고 그래서 20번은 하는 거야 마는 거야? (20번) 표 그리시면 돼요. 21번 어때? 21번도 꽤나 중요한 녀석입니다. 21번은 약간 사전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죠. 그 사전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래. 우리 말하는 김에 몇 번? 21번. 공차가 하나는 D1이고 하나는 D2래요. 뭐 요거를 A라는 수열이라고 보고 요거를 B라는 수열이라고 보면 N항까지 합을 SN이랑 TN이라고 볼 거래. 그러면서 둘이 곱한 게 N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답니다. 우리 등차 수열 그러면 일반항은 공차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그죠? 이 뒤에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공차가 개수인 1차 함수다라는 것이 포인트였고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야 어쩌고 저쩌고 n이라면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라는 게 포인트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뭔가 문제가 풀릴 것이고 다시 와서 보면 등차 합 두 개를 곱했다고.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상수항이 없어야 돼. 상수항이 없다는 건 n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n 두 개랑 n 더하기 1, n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최소한 요 n하고 요 n은 sn이랑 tn이 하나씩 가져간 거지. 그리고 n 더하기 1이랑 n 마이너스 1을 누가 sn이 가져갔는지 누가 tn이 가져갔는지 모르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도 1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야. 뭐 하나가 p였으면 하나는 p분의 1 이렇게 생기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누가 sn이고 누가 tn일지 모르지만 아마 한 놈은 p, 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을 거고 또 한 녀석은 p분의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등차의 합 두 개를 곱할 건데 둘 다 n에 관한 1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어. 즉 n이란 녀석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 근데 두 개 곱해서 n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씩은 나눠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는 두 개의 인수를 또 하나씩 나눠 가질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개수가 1이라고 확정할 수 없으니까 둘이 곱해서 1이 된다는 건 하나는 p고 하나는 p분의 1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누가 s고 누가 t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렇게 두 개로 찢어지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다음부터 문제가 풀리지. 그죠? 그리고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요거에 따르자면 이 수열이 뭐 S인지 T인지 모르지만 요 녀석의 공차 얼마일 거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P잖아요. Pn 제곱 어쩌고 저쩌고거든. 그러니까 이거 공차 얼마냐면 2P가 될 거라고요. 이거였으니까. 그죠? 제곱 앞에 있는 거 2배 하면 공차 되는 거니까.
얘는요. 이 녀석 공차 얼마예요? 얘는 P분의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P분의 1이었으니까. 그래서 공차가 하나는 2P고 하나는 P분의 2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억번부터 가서 보면 기억번 AN이 N이면 이래요. 아 이거 아예 그냥 일반항 찾아볼 걸 그랬나? 이거 일반항 찾으면 어떻게 생겼나요? 공차가 2P인 건 알았고 A라고 하긴 좀 그러네. 이 녀석 일반항은 출발 이렇게 하겠죠. 2PN 이렇게. 그리고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뭐라고 나와? 2P라고 나오네. 이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일반항이 될 거고 이렇게 생긴 녀석의 일반항은 P분의 2N 이렇게 출발할 거고요.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0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 두 개가 이렇게 두 개로 찾아진다는 거야. 근데 기억번에서 뭐래? AN이 N이면 이래요. 이거란 이야기죠. 얘는 상수항이 있는 일반항이고 이건 없는 녀석이니까 기억번에서 AN이 N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게 A란 녀석이고 요게 B란 녀석이고 P가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B에는 자연스럽게 누가 돼? 4n-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기억번 맞더라. 가 되는 거지. 그죠? 니은 D1하고 D2 곱해보래요. 이거 D1하고 D2 둘이 곱하면 어쨌든 P는 사라질 거라서 항상 4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될 거고 D급번 A1이 0이 아니면 이에요. 초항이 0이 아니면인데 지금 보시면 얘는 무조건 초항이 빵이죠. 요건 초항이 2P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에서 A1이 0이 아니면 이래. 그럼 이 말은 알았어. 그럼 AN이 2PN이야 그런 소리예요. P의 값에 해당하는 힌트는 전혀 없어요. P가 얼마인지 모르지. 그냥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는 거 정도만 나와 있는데 AN이 N이냐고 물어봤어요. P가 2분의 1이에요. P가 2분의 1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틀렸다라는 소리입니다. A1이 0이 아니라는 건 요것만 알려주는 거지. 이거라는 거. 만약에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야, A1을 찾아봤더니 A1이 4래. 그럼 AN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A1이 4래. AN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 A1이 4인 걸로 봐서는 여기는 안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A1이 빵이거든요. 이거가 A1이란 이야기고 그럼 P가 2란 이야기니까 AN은 뭐가 될 거다? 4N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그냥 0이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는 P에 관한 힌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거 됐어? 하고 있어? 시간을 줘? 그래요. 마지막 거 보면 지금 시계 이게 딴 생각하면 안 돼. 시계 보면 SN 더하기 SN이랑 A랑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A10이야. S랑 A가 섞여 있고 A 물어봤어. 우리가 쓸 수 있는 식 하나밖에 없어요. 뭔데? S랑 A가 섞여 있는 식 하나밖에 없어. 그거. M 플러스 1, SM 플러스 1에서 S는 빼면은 AM 플러스 1. 그죠? 원래는 SN에서 SM-1을 빼면 AN이 남아요. 그거 쓰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쓸 게.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뭐 하면 돼? 식을 새로 하나 만들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제 뭐 하면 돼요? 빼야지. 통째로 뺀다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AN의 제곱. 그래서 이거 합차로 바꾸시면 인수분해 될 텐데 요 식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더라. 왜냐면 얘 때문에. 그죠? 지금 그래서 문제로 첫 번째 항이 A10이라고 나와 있는데 A10을 첫 번째 항을 여기다 넣어서 두 번째 항은 찾으시면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항은 여기다 넣어서 찾아야 돼. n에다 1 집어넣어서 A2는 여기서 찾아야 되고 A2부터 A3 찾는 건 이제 이거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시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막 산수 많이 있는데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풀 수 있는 것들이어서